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강의죠.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해서 저희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원호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안면신경마비, 인공와우 이식 등에 대해서 진료와 연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원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와우 이식술입니다. 전반부는 우리 홍성화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난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와우 이식술은 많은 분이 생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에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수술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 80년대 초에 개발이 돼서 시행된 수술인데 나중에 차차 얘기했지만은 그 기계값이 요즘 들어가지고 많은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 기계값이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계값이 미국 달러로 한 3,500불 내지 4,000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수술비 이런 거 포함하면 이전에는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5년 1월서부터 이게 보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커버를 해주게 됨으로써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선으로 가격이 많이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선으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300만 원이면 보통 요즘 보청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청기도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면에서 이제 보청기 착용, 물론 절대 적응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면 보험을 주는 적응증도 있지만은 그런 걸로 봤을 때 보청기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못 받던 분들이 많이 받고 있고 그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몇 가지 저희가 질문도 받아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궁금증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성화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 몇 가지 기본적인 거를 다시 반복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소리의 전달은 우리 귀에서 외이와 중이, 내이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외이는 이 귀 이계라고 하죠. 그냥 귀바퀴하고 외이도가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은 소리를 주변에서 오는 소리를 이제 모아주게 되고 이 소리가 모아준 것을 이 고막으로 전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이가 있게 되겠는데 중이는 이루어지는 건 고막이 있고 고막 내에 3개의 이소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강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는 공기가 차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이도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이러한 고막의 진동은 이 3개의 이소골을 뼈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시키는 이 뼈가 이 내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내이에 임파액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진동시키는 것이 이 달팽이관에 전달이 됨으로써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이하고 중이의 역할은 소리를 전달해주고 좀 더 들어오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외이하고 중이의 역할입니다. 내이는 크게 이제 달팽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방고리관이나 하는 전정기관은 어지러움을,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들리거나
아까 많은 질문하신 이명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달팽이관은 특징적으로 소리를 느껴서 들어온 소리를 그 진동 에너지를 느껴가지고 소리를 감지해서 뇌에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중추 쪽으로 전달을 시켜줘서 뇌에서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고요. 소리를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주파수 때의 말인지, 소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들어오는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래서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웨이하고 중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의 전달만 안 될 뿐이지 대부분 소리가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를 감지하고 느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리가 아무리 큰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오되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오되 말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노인성 난청의 문제가, 사실 이런 데는 웨이도나 중위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단지 이 와우에 노인성 변화가 생김으로써 소리는 들어오는데 말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성 난청의 증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청의 분류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위하고 웨이하고 중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도성 난청입니다. 소리만이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소리만 전달이 충분히만 되면 그 안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뇌가 멀쩡하면. 그리고 만약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소리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들어오되 소리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큰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혹시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리는 왕왕거리면서 뭐가 들어오긴 하는데 도대체 말을 구별할 수가 없겠다 하고 보청기를 한번 착용하다가 그거를 버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러한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적인 거를 보면 웨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천성으로 웨이도가 형성이 안 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의 구조물이 다 정상이어도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리만 전달만 시켜주면 뇌만이 멀쩡하면은 전달하는 데 소리를 감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건데 귀지가 많은 경우에도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안 들린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지가 이 안에 꽉 차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도까지는 다 괜찮은데 고막이 뚫어져 있다. 그래서 고막이 천공이 되면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이 고막을 울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전달이 안 돼서 난청이 생길 수가 있고, 중이염이 생긴 거는 이 중이 강내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공기가 차 있어야 될 곳에 염증 조직이 차 있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도 안 되고 이 염증이 고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물이 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소골 기형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소골이 있다 그랬는데 이소골의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이소골이 하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 생겼다든지 생성이 안 됐다든지 혹은 이런 움직임이 나빠지고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딱딱하게 굳는 경우에는 소리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난청이 생기게 되겠죠. 이 뇌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선천성, 태어났을 때부터 못 듣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죠. 그런 경우는 선천성 난청이라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외국 통계로 보면 1000명당 1명꼴로 난청아가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난청아 태어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생아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를 태어난 아이들한테 다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런 비율로 한 1000명당 1명꼴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아니면 손주뻘들이 태어나시면 그 신생아 선별 검사를 꼭 시행을 해서 실제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 후에 그 난청아가 태어났을 때 후에 재활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성 난청인데 아마 여기 오신 대다수 분들이 어느 정도 아까도 여러 질문 나왔지만 이명 현상이 있고 난청이 있고 하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중이염을 앓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와우에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건지 아니면 달팽이관에서 나오는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뇌에 듣는 중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안 들리시게 되고 소리를 분간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아까 증폭을 시켰는데 큰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더 증폭이 확 되는 상태에서 이 달팽이관에 확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달팽이관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세포들이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큰 소리,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큰 소리가 확 들어오게 되면 일시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 있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사격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사격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게 한 150데시벨 정도의 큰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흔히 100데시벨 정도가 되면 우리가 크게 통증을 110 정도만 되면 우리가 통증을 느껴요. 너무 소리가 커서요. 그래서 근데 150dB 정도가 확 들어오게 되면 귀가 자기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리면은 아까 이명의 원인을 잠깐 홍상수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확 죽어버리면은 이게 일종의 전선 같은 거라서 전선인데 거기가 세포가 확 죽어서 전선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전선이 조용하면 좋은데 조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혹 그 전선에서 스파크가 막 인단 말이에요. 죽은 스파크가 막 일어요. 그러니까 듣는 신경이기 때문에 듣는 데서 스파크가 막 이르면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발산이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우리가 전기로 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발산하는 게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암만 그 귀에다 갖다 대도 남은 못 들어요. 그 안에서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귀에서만 들리지 남이 들어봐라 해도 남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고통스러운 건데 그런 거는 이러한 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연결하는 그런 전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데서 자꾸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꾸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치료 면에서 치료를 여기 질문서도 이제 받아보니까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하셨는데 사실 치료가 사람마다 다 감방에서도 다 뭐 침을 놓겠다 뭐 한다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양의에서도 아까 수술을 한다 그냥 약을 치료한다 그냥 심리요법을 한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아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가지가 정확하게 치료된다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가 정확하게 되면 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요 와우의 손상을 받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지만 없어지는 건데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청력이라도 어떤 분들은 들리고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그게 이명의 원인 중에 가장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똑같은 청력인데 똑같이 완전히 귀가 먹어도 똑같은 어떤 분은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어떤 분은 이명을 전혀 호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메커니즘이 그 기전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저희가 약을 쭉 쓰면 어떤 분들은 약에 또 잘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치료를 우리가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해서 뭐라고 딱 단언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런 이명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성 난청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트 클럽의 스피커 앞에 있어도 그 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얼마 전에는 우리 에어백 있죠? 그 자동차 사고 나다가 에어백 터지는 소리가 한 150 내지 160dB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백 터지는 건 좋은데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귀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소음성 난청이고 이독성 난청은 우리가 이독성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손상을 주는 약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항암제 중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항생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고 그 항암제도 뭐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흔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난청에 기미가 있을 때 그런 약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되게 주사 먹는 약은 상관없습니다. 다 주사로 맞았을 때 할 때는 꼭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사를 맞게 되면 자기가 난청이 있으니까 그런 이독성 되는 약제를 좀 피해 주십사 하고 꼭 그 의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제 청신경 종양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되게 그 한쪽에 이명이 있거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꼭 와서 그 치료는 안 될지 모른지언정 검사는 꼭 검사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양쪽이 같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한쪽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종양의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 약물이나 수술적 교정으로 거의 대부분이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건 아니지만 교정이 수술적 교정으로 다 그거 원인적인 것만 제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적 교정이 가는데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보이는 뇌의 문제는 사실 수술적이나 이런 걸로 그 자체가 교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청력이 떨어진 난청이 뇌에 의해서 감각신경이 난청이 있는 분이 좋아지기는 어려운데 단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 기술도 발달되고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이 두 가지 보청기와 인공와우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최근에 들어와서 더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인층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러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청기 끼워봤더니 효용없더라. 그래가지고 내팽개쳐가지고 아직까지 하는 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기술은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 했더니 안 됐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의 단순한 원리는 귀에다 꽂아서 실제로 웨이도를 통해서 오는 소리를 단순히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고막에다 전달을 시켜주는 게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청기는요. 그러니까 이 뇌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기가 망가져 있으면 망가진 대로 분석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기술을 발달해서 그 기술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단지 소리가 10이 들어가면 이 보청기에서 소리를 10을 30으로 올려가지고 고막에다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까 분석기라고 했는데 이 뇌의 분석기가 망가지신 분은 소리가 큰 소리만 들어오더라도 소리만 커졌지 그래서 분석하는 능력이 소리가 커졌으니까 조금 분석하는 능력은 좋아지지만 실제로 분석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청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하세요. 보청기를 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도난청이신 분의 보청기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소리는 크게 들어오는데 말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잡소리들만 크게 들린다 하는 분도 있고 왕왕거리고 소리 판별하게 해서 이거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서 이 서랍 속에 이제 놔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국 논문에서도 보청기를 실제로 처방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속해서 처방하시는 다는 분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처방을 하고 나서 다 좀 해보다가 너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다 이제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암만 해도 좀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선택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보청기가 보면은 워낙 아까도 말했지만 실버 산업이기 때문에 이 보청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종로에 나가도 거기도 보청기 상들이 쫙 있고 각 병원에도 보청기가 있고 그래서 보청기 상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상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매가 목적이잖아요. 물론 의사와 협력을 해서 그 처방을 해서 적절하게 처방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상당히 일부에서는 그거를 오로지 판매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보청기도 통신 판매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와서 껴보라는 본인의 맞춤형이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거를 써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청력의 패턴이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검사와 거기에 따른 정확히 본인한테 맞는 보청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하게 피팅이라고 하는데 보청기의 소리의 조절을 정확하게 해야지 본인한테 딱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가게에서 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드님이 효도 한번 하시겠다고 어느 보청기상에서 그냥 보청기 해서 아버지 끼워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해보니까 아예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남이 끼던 거 한번 껴보고 아예 안 좋네 그러고 이렇게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청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남의 안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보청기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그 보청기를 쓰셔야지 남의 친구분 거 한번 껴보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나가다 한번 사보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물론 보청기도 여기 보시면은 보청기로도 교정이 안 되는 난청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제일 좋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제일 맞춤을 잘 하신다는 의사분을 찾아가서 거기서 보청기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쓰겠다. 그러시는 분도 물론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아주 큰 고도 난청인데 보청기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그런데 하여간 그런 여러분들한테 사실 인공와우의 자세한 기계적인 파트를 설명드릴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거는 전문적인 거니까 그건 없으실 거고 왜 인공와우가 필요한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서론 부분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청기로도 만약에 보청기로도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청기로 어느 정도 되면 다 보청기로 하시는 게 수술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는 않고 단지 보청기로도 잘 들을 수가 없는 고도난청이 계신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이 전극을 삽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청기는 이런 와우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 바깥에만 꽂아주는 거지 내의 그 분석기라고 하는 것을 꽂아주지 못해요. 근데
보청기로 안 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석기가 고장이 나신 분이거든요. 뇌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암만 크게 들어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개발된 게 그러면 우리 뇌를 건드려 보자, 분석기를 갈아치워 보자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인공와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소리가 증폭돼도 안 되니까 실제로 그거를 이 달팽이관을 교체해보자 하는 개념이죠. 근데 달팽이관은 모양 자체가 이거 달팽이처럼 생겼고 요 안에 이 관이 있습니다. 아까 물이 찼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차는 흐르는 관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통해서 전극을 넣어주면 그 전극에서 신호를 보내주면 그게 소리를 똑같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런 전극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에 따라서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전극이 자극이 되면서 이게 청신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감각기 분석기를 대체하고 분석기를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안에다가 전극만 심어놓고 분석기는 바깥에서 분석을 하면서 소리가 그냥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석기를 대체한다 그래서 인공와우라는 저걸 했어요. 그래서 귀 안에다 심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귀 안에다 심는 게 있어요. 수술을 해서 이 귀 안에다가 심고 그리고 요거를 와우에다가 이렇게 꽂는 전극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심어서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분석기를 여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분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기를 바깥으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청기처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착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청기 같은 걸 하나를 착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 이 자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심은 거하고 바깥하고 연결을 요 자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석을 탁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귀에다 이렇게 심으면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분석을 다 해가지고 분석된 소리를 요 전극에다 옮겨줘요. 그러면 옮겨주면 내 분석이 요 주파수에 요 강도니까 요만큼 울려라 그래가지고 탁 올리면 그게 소리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인공와우 수술입니다. 인공와우는 크게 국내에서 개발된 건 알고 없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인들이 호주산, 미국산, 오스트리아산 이렇게 인터넷 가면 그렇게 많이 불러요. 호주산은 뉴클레오사에서 있는 코클레아라고 돼 있고 미국산은 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의 클라리온, 오스트리아산은 메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호주산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미국산이 그 다음이고 오스트리아산인데 이 세 업체가 너무 경쟁적으로 개발을 해서 성능은 뭐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자기게 좋다 그러고 해서 크게 어느 거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988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현재 한 2,000명 이상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전국적으로 종합병원급에서 한 10개 정도의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명수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려도 보험이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이 시정되면서 이전에 4천만 원 하던 것이 개인 부담금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용 문제를 못했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보청기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 고도난청이 한 90dB 있는 성인은 뭐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뭐 아까 70세면 할 수 있냐? 그냥 아까 중이염 수술 하듯이 요즘은 실버 산업을 이런 쪽으로 하듯이 해서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면 고도난청이면 다 가는 적응증이 됩니다. 소아는 되게 선천성 난청이죠. 소아들은 아까 얘기한 노인성 난청이나 무슨 어떤 소음성 난청이나 이런 거를 갖는 소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소아는
그 선천성 난청이고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소아들도 보청기로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험을 주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3개월 기간에 보청기를 꼭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착용해서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보험을 주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착용을 안 하고 나 그냥 수술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해드릴 수 없고 그러면 꼭 하시겠다면 하는데 보험으로 왜냐하면 병원에서 보험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다 일반 돈을 아까 얘기한 4천만 원을 내고 하셔야 되고 아주 철저하게 보험이 되는 한에서 이제 보험으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보험에 위한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 그 수술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쭉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한 거는 간략히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에다 이거를 수술을 하고 외부에 하면 마이크가 이제 여기에 달려 있죠. 이 몸에 부착할 수도 있고 귀에다만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이제 몸에 부착하는 게 아무래도 핸들하기 편해서 소아들은 몸에 부착하고 어른들은 이제 귀에다만 부착하는데 여기 소리가 들어간 게 아까 분석기라고 그랬죠. 이 분석기에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걸 한 다음에 이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분석으로 바꿔진 전기적 신호가 요 자석으로 붙여있는 걸로 따라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와우의 달팽이가 안에 있는 전극에 신호가 전달되고 그 신호가 전달된 것이 뇌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난청에 오시게 되면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인공와우에 적응증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한 3, 4주 때 스위치 언에 의해서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이 귀 안에 삽입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분석기가 있어야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빼놓은 상태에서는 안 들리시고 껴놓은 상태에서는 들려요. 그런 것이 돼서 스위치 언을 한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3, 4주 뒤에 하게 되고 언어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잘 못 들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은 사실 어느 정도 들었던 분들이 그 청력을 잃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자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들었던 언어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배웁니다. 소리만 들어가서 이게 이거다 하고 하면은 금방 배우는데 애들인 경우에는 사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이거 작용해 놓고 계속적으로 듣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적 확인사항은 그런 여러 가지 검사, 난청에 대한 검사를 하고 보청기가 효과가 있는지를 하게 되고 언어 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로 수술하는데 적응하는지 그런 검사, 내과적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수술은 귀 안에다 이제 전극을 신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면 이런 전극이 이 아까 달팽이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수술 합병증은 크진 않아요. 일반 수술 자체가 어려운 수술은 그 아주 세밀하게 구멍은 작지만 중이염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한 숙련된 그 귀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그리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 시간도 한 2시간 정도면 끝나고 수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증도 별로 없고 단지 이제 기계를 넣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불량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불량품이 되면 그거를 다시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게 되겠죠. 결과를 잠깐 보면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리링귀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농아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프리링귀얼 난청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뇌가 소리에 대한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중추가 있을 텐데 그 중추가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 중추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르고 계속 소리가 뭔지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거고 포스트링규얼인 경우에는 다 이제까지 잘 들어왔던 분들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안 들린다든지 노인성 난청 여러분 노인 나이가 들어가셔서 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안 들린다든지 아까 중이염 얘기를 하셨는데 중이염을 오래 앓다 보면 중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염증이 이 달팽이가 안으로 파급돼요. 그래서 청력이 안 나와요. 그 분석기가 고장이 나요. 그렇게 되면 중이염을 오래 앓았던 분도 그게 떨어지게 되니까 보청기로도 안 되는 경우에 하게 돼요. 그럼 그분들은 말은 할 줄 알고 말이 어떻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이미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전극을 삽입해주고 그 바로 스위치업만 해주면 상당히 금방 들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외국 논문이지만 이게 소아인 경우에 이제 혹시 주변에 손주나 자제분들이 나 아니면 친척분들에서 그런 노화가 혹시 발견이 되면 여기 보시면 수술을 이런 프리루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빨리 수술해 주느냐입니다. 보시면은 태어나서 이게 파란색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이 파란색은 정상인이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2세 때 되면 2, 3세만 되면 우리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만큼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난청 아들은 거의 안 되겠지만 거의 올라오질 못해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만약에 12개월 내지 24개월 36개월, 한 3세 이전까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2세에서 3세 요 사이까지만 하면 거의 발달이 정상화처럼 다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일찍 해주기만 하면 3세 전까지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학교도 다 들어가고 할 정도로 다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발달 과정이 돼요. 그렇지만 3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발달하는 게 암만 해도 늦어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고착이 돼버렸거든요. 못 듣는 그 발달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아주 최대로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말소리 이해하는 정도까지 이 5세 정도까지만 하면 뭐 15세가 돼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 40세 돼가지고 한 번도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서 하시겠다. 물론 적응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대를 이렇게 3세 때 하듯이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주변에 누가 전화 소리, 이런 소리 정도로는 들을 수 있고 그런 생활에 필요한 소리들을 듣는 정도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는 상당히 30세,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30세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듣게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그 대신 소리나 이런 것들은 감지할 수 있고 잘 좋으면은 여기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고. 요 애를 하나 볼까요? 엄마는 날씬해 3세 때 수술을 받은 애입니다. 여기 착용을 했죠, 이렇게. 잘한다. 전혀 못 듣던 애들이 이렇게 3세 때 하면은 보통 애들 듣듯이 노래도 하고,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아직 그 선별검사의 법제화가 아직 안 됐어요. 미국은 다 태어난 애들은 무조건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그거를 법제화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손주부이나 꼭 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그거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선별검사를 해야지 기간을 늦춰가지고 5세 때 발견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려니까 발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좀 늦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 이전에 반드시 청력 검사나 이런 거를 한번 해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1000명에 1명 중은 꼭 그 난청아가 태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거를 확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하신 건 이제 포스트링글.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발성 난청이 왔다.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왔다. 노인성 난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 결과가 뭐에 제일 관건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난청 기간이 얼마이냐. 자기가 못 들은 기간이, 그러니까 확 못 들은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성적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안 들렸는데 오늘 뼈가 부러져서 갑자기 청력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제 일주일 전에 다쳤다. 그럼 오늘 해주면은 제일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1, 2년이 아니라 되게 이게 보시면 난청 후 한 15년에서 20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15년, 보통 우리가 15년, 난청이 생기고 나서 15년까지 하시면 결과는 비교적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고 15년이 넘어가는 난청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하게 이제 돌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도 있고 결과를 보면 되게 한 어원 변비력이 한 50 내지 60% 이런 정도에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50% 60%면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잘 알아듣는 거니까 상당히 보청기로도 못 듣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분이 이제 수술 전에 했는데 말을 따라 하는데 거의 못 따라하죠. 이건 지금 검사자가 얘기한 거고 따라하라 그러는데 전혀 못 따라요. 한숨. 전혀 안 들리시는데. 천막. 수술 한 달 뒤에 어른들은 좀 빠르다 그랬죠. 썰물. 한숨.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훨씬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졌고 한 달 어른들은 재활 치료가 필요 없이 바로 풀밥.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화호의 현재 향후 전망은 이러한 의료보험화로 의료보험이 됨으로써 그 건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버 산업이 이제 하면서 이제 노인층에 대해서 노인 대상을 상당히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그런 올드에이지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에 대한 그런 검사 인공화호술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검사가 필요가 되고요. 이런 대상 범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아직 고도의 난청 90데시벨, 70데시벨의 고도의 난청만 의료보험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추세는 그거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0데시벨 이 정도까지도 인공화호 수술을 하자 하고 그런 대상 범위를 넓혔어요. 왜냐하면 보청기로는 사실 90데시벨 정도면은 보청기를 하시면 전혀 깜깜한 거고 한 60데시벨, 70데시벨도 보청기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보청기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공화호는 아직 그런 대상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 외국에서 통과가 되면 국내에도 통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 몇 년 내에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이제 일측성 한쪽만 수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평생 동안 한 번만 카바를 해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안말로 우리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귀 두 개를 들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양측성으로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